네, 오늘은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번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죠. 저희 팀에서 이번 주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었냐? 60대 후반이었어요. 이분은 남양주 아파트를 2015년 10월 달에 취득했죠. 그리고 이사를 위해서 세종시 아파트를 2017년 2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20년 12월에 남양주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이분은 이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반올림만 한 거예요. 7억 5천에 이번에 파셨어요. 얼마에 샀죠? 4억 1천에. 3억 4천이나 양도 차익이 생겼네요. 근데 이 남양주 아파트,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5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5년보다 약간 더 오래됐죠. 실제 양도한 시점과 따져보면. 근데 정말 3억 4천을 그분은 벌은 건가요? 아니에요. 세법상 양도 차익을 구하느냐고 제가 그 필요 경비를 기록했지만 대출이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이 대출이자를 고려해 주지 않거든요. 그분이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입했다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죠. 재산세, 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것도 지출했지만 그냥 다 이자로 볼게요. 물가 상승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의 3%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6,400이 나갔겠네요. 물가 상승도 다 포함한 겁니다. 저기. 그럼 그분은 진짜 얼마 벌었나요? 3억 4천을 세법상 계산하려고 구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6천만 원가량 나갔을 거니까 그분의 아파트 투자로 인한, 사실 살려고 그랬던 거고 세종시도 살려고 실제로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실제 거주하셨던 분의 투자 이익은 2억 8천이죠. 5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투자이익 2억 8천. 2억 8천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2억 8천 벌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 2억 8천은 모두 그분 거냐? 2억 8천을 벌었잖아요, 지금. 아니죠. 세금을 내야죠. 그분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6천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은 실제 투자이익은 2억 8천이지만 세금으로 1억 6천 냈어요. 결국 손에 쥐는 건 1억 2천이네요. 뭐 1억 2천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세금 1억 6천. 실제 투자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네요. 부동산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7년 8월입니다. 이분은 아파트를 언제 취득하셨죠? 남양주에 거주하려고 취득했죠. 2015년 10월 달에. 그리고 이사를 위해서 세종시에 2017년 2월 달에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60대 후반이세요. 이분이 그 얘기하는 적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외모는 상당히 평범하시더라고요. 이분은 2015년부터 투자해서 2020년 12월 달에 팔아서 1억 2천을 손에 쥐었지만 과세 당국은 여러 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단시간에 실제 투자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었네요. 그리고 이 별내 아파트 계약서가 저한테 있을 거잖아요. 누가 샀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에 이 인적사항이 나오니까요. 이 양도자는 60대 후반이에요. 양수자는 30대 후반입니다. 이 60대인 이 양도자는 4억 1천에 사서 7억 5천에 팔았죠. 그 과정에서 세금 1억 6천을 납부합니다.
그냥 제가 이 신고서를 검토하다가 다른 회계사님이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서를 검토하다가 이 신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없었으면 이 양수자, 30대 후반의 이 양수자는 5억 9천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남양주 별내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네, 다른 소리 말고 절세에 대한 얘기. 지금 세금 1억 6천이 나왔잖아요. 이게 영원히 되는 방법이 있었죠, 사실. 그걸 미리 아셨다면 약간 더 좋았을 텐데. 지금 2015년 10월 달에 남양주 아파트를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에 특례 적용이 가능했어요. 비과세. 이분이 만약에 이 남양주 아파트를 2020년 1월 달에 팔았다면 1억 6천이 아니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셨겠죠. 지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왜 이런 혜택이 있었냐면은 2017년 2월 최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갈 때. 지금은 사실 대부분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 현행 규정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첫 번째 주택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1년 이전이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이전이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후에 이 첫 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택에 제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1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대부분이 이 규정을 적용받겠죠.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이렇게 비과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